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0.15% 내려 전주 대비 낙폭이 줄었지만 일반 아파트는 0.02% 떨어져 낙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1%, 0.06%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417만 231명으로 전월보다 13만 7,119명 늘었고 지난달 가입자 수 증가폭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가입자는 총 594만 8,234명으로 전월 대비 18,926명 증가해 지난달 가입자 수 증가폭보다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고 공공임대 거주기간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 조치되지만 판결 지연 등 부득이하게 처분이 어려워지면 입주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만큼 강남권의 하락 국면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수자 역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비강남권 지역의 상승 동력도 좀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약세 또한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 연락 주셔서 전문가 1대1로 전화 상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최신 이슈와 그리고 투자 정보 짚어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선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도 단연 최대의 화두는 4.15 총선의 지역별 결과일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 대표님 전문 지역인 용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4.15 총선의 결과와 용산의 좀 관련성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당인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4.15 총선과 용산의 미래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권영세 후보의 그런 핵심적인 공약을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 1호 공약이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물론 토지 정화 사업이라든지 사업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일들은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업무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TF를 추진해서 개발을 하며 또한 용산 전자상가와 맞물려서 스타트업과 상업 업무 주거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공약은 용산권역은 거의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이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교육 허브로 국제화 특구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용산 공원을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드리면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과 GTX A 노선과 B 노선의 신규 추진이나 사업 재개 속도를 빨리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당선된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로 4.15 총선 이후에 용산의 개발 방향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용산권역에 낙후되어 있던 주거시설을 최고급 부촌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부선 라인,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역까지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과 경의선, 지하화 및 GTX A 노선과 B 노선 조속 개통을 통한 서울의 중심 허브로서 용산권역을 서울의 중심축,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국제 업무단지 사업 재개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보면 용산의 센트럴파크와 뉴욕 맨하튼 최고급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샹하이의 푸둥지구와 같은 상업 업무 마천루 숲이 용산권역의 서울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사업 스케줄은 올해까지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세부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비창의 토지 정화 사업, 그리고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사업자 선정과 부지 매각,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약 2025년, 앞으로 5, 6년 후에는 본격적인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토지 매각 금액 자체가 거의 5조 가까운 연면 저차지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랜드마크와 약 50층에서 70층 규모의 20동에서 25동의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권역의 압축 도시가 용산의 한강변에 용산 역세권역에 새롭게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마주하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과 시너지를 내면서 관광,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용산권역이 정말 강남권에 대등하는 그런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은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미군기지,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의 인허가와 본격적인 개발 사업들, 또 민족공원 하단부 남측편으로는 한남 뉴타운 한강맨션으로 대변되는 재건축과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 삼익 아파트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동의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 역세권역의 한강대로변, 북측 1구역과 2구역, 삼각지 역세권, 또 정비창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한 계획이 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와 바로 뒤편에 있는 전자상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서부 이천동의 재건축과 원유로 4가 라인의 3, 4가 라인의 재건축, 또 현대차 부지 개발 사업들, 거기에 발 맞춰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남영 역세권, 또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발 맞춰서 동호암동의 재건축 사업들, 서우암동의 재건축 사업들과 또 서계청파동 특별계획구역과 서계청파 1구역의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가 정말 최고가 상업
업무 주거벨트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시로서 탈바꿈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교통, 이번 총선에서 나왔지만 교통 여건의 그런 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GTX, A, B, C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착공과 개통을 들 수 있겠는데요. 무려 세계에서 4가지의 그런 주요 전철 교통망이 용산권역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서울 역세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삼성 역세권역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GTX 송도를 출발해서 여의도권과 용산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그런 B노선 또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여의도권역과 2단계 구간인 서울 역세권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을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강남 역세권, 신사역까지 2022년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5년도에 용산 역세권에 개통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발맞춰서 서북부 연장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용산권역이 다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그런 교통망의 확충과 강변북로 지하 사업과 맞물려서 남산 민족공원 또 한강변에 아우르는 용산은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업무의 랜드마크로서 개발 계획이 앞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용산 지역의 개발의 속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결과로 인해서 용산 개발이 좀 급행 열차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이런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용산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용산. 늘 말씀드린 것처럼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탄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 올해 내년 부분 개장과 앞으로 4, 5년 후에는 완전한 공원화 사업들,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무려 1조 6천억을 들여서 강북판 코엑스몰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되면서 앞으로 교통의 중심축 또 폭발적인 일자리와 방문객,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도시로서 다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용산 전체 면적의 60%가 개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런 3대 개발축과 발맞춰서 이런 개발 사업의 탄력을 얻고 새로운 도심권으로 탈바꿈하게 됐을 때는 강남과 버금가는 그런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경부선 라인, GTX와 신안산선, 신분당선, KTX, STR이 신규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 역세권역의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압력, 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돈과 개발이 됐을 때는 지가는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주거시설이나 상업 업무시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과 주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다가 좀 쉬고 있는 지역들의 개발 사업들의 탄력을 얻고 다시 서계청파동 라인이나 아니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 또한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개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중심축인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는 것이 향후에 용산권역의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비교적 소액 투자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4.15 총선의 결과와 용산의 미래를 좀 관련지어서 짚어봤습니다. 야당 권영세 후보의 공약이 바로 용산 전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용산에 좀 관심이 있다면 신속하게 움직여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첫 번째 지역 정보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익원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특별히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잡혀 있네요. 자, 원효로 3가라면은 용산 지역 안에서도 뭐 교통면이나 또 호재 면에서나 유리해서 이미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많은 지역 추천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원효로 라인, 특히 3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입지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면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예정이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한강변과 원효대교만 넘어가시면 여의도권역입니다. 그래서 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까지의 접근성, 워낙 뛰어난 지역이고요. 바로 용산역과 신용산 역세권,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둘러싸여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공동역세권 마포권역입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가, 2가, 3가, 4가 라인 중에서 면적도 크지만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원효로 라인 중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므로 해서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도로 하나 차이로 원효로만 넘어가시면 만날 수 있는 초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향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개발의 압력과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원효로 3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원효 3가 라인 개발을 추진하다가 국제업무단지가 사업 무산됨에 따라서 지금은 쉬어가고 있고 수면 아래에 있지만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따른 언제든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 상업 업무 복합 랜드마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됐을 시에는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효창공원암역 그리고 용산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산구 원효로 1, 2, 3, 4 가운데 이 3가가 가장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국제업무단지 이번 총선에서 사업 탄력을 받을 예정이고요. 원효로 3가가 원효로를 넘어가면 바로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의 압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식적으로 내가 거주하거나 아니면 투자한 지역이 슬럼화돼 있는데 길 하나 건너에 50층, 70층, 100층짜리 맞춰놓은 숲이 개발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지역의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또 개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국제업무단지의 상업 업무타운 랜드마크의 지가 상승폭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발 맞춰서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의 현대차 부지의 개발 계획도 국제업무단지 발 맞춰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바로 국제업무단지 위쪽에 있는 전자상가 또한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시점상의 문제일 뿐이지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용산권 전체,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와 원효로 라인 자체가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할 정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 용산구 원효로 3가고요. 이 주변에 정말 큼직한 호재가 많은 만큼 지가 상승을 기대해보고 또 좀 선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에 부담 없으시라고 불량 원룸을 좀 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본 지역과 매물은 1.5룸으로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 실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2억 미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예정지 중에서 2억 미만으로 투자할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약 3억 5천대에서 7천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는 약 1억 5천에서 6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2억이나 2억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지역 개발이 될 때까지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신축 주택으로서의 공시가 높으면서 향후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2억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함으로 해서 향후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배후 주거단지로서 정말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제분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용산 지역에서 실투자 금액 2억 원이 안 되는 금액부터 투자할 수 있는 용산구 원유로 3가의 불량 원룸으로 소개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두 번째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의 가치와 함께 또 건너편의 가치까지 보시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입지는 정말 마용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까지 10분, 20분대면 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더블 역세권, 바로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삼성동 GBC 글로벌 비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에 그런 랜드마크 개발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강남권의 가치, 1차 수혜지역, 바로 2차 수혜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좌측편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탄력을 받고 있고요. 성수동의 개발 계획의 이슈가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 라인이다. 특히 한강변에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가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됐을 시에는 준강남권, 거의 잠실권과 버금가는 시세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을 더욱더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네, 차량으로 5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성동 국제업무단지와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산업센터가 되고요. 향후 거의 8조 원의 금액, 강남권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할 예정이고 바로 다리 하나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자양동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타운,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 지구의 상업 업무 주거타운, 또 건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타운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체적인 조금 중축의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노후화된 지역들이 이주를 통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준비가 끝난 후에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의 가치를 갖춘 대단지, 거의 잠실권과 버금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 건너편의 가치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입니다. 역시나 분리형 원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매물 또한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정말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 또 기본적인 풀옵션에 워낙 잘 짓는 그런 1.5룸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약 3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1억 5천에서 6천만 원대.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1억 5천 미만의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가 있고 향후에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요. 주변 지역에 자양 1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자체가 6억에서 7억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시세 차익과 그런 가치를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한강변 강남 접근성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의 개발에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의 사업에 따른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세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다. 하지만 파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자양동 자체가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해 나가시면 투자하실 때는 향후 더블 역세권의 준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프리미엄 누리시면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가지 지역,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1대1 상담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1대1 무료 상담이고요.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02-3153에 2668번 아래 번호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가본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오늘 이분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우재 이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이제 총선도 끝이 났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투자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오늘 두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서울 직주 근접성의 핵심이 되는 지역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교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 나홀로 아파트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신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 공동 2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두 지역 아주 직주 근접성이 특화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한마디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인기 지역의 인기 유형으로 좀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서초구 서초동 쪽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서초구 서초동은 대체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 기존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번 거주를 하시면 잘 이사를 안 가세요. 그래서 계속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강남을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구의 그 직주 근접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방이 그 가만히 살펴보시면 강남역, 삼성역,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등 모든 지역이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발 혜택이 고스란히 그 높은 그 서초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잘 가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 모든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대로의 그 롯데 칠성 부지나 또는 코오롱 부지 등 그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설애풀 공원이 그 공원 밑에 그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공원이 있는데 그건 정부사 부지였는데 그 군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보사 부지의 규제가 앞으로 풀릴 것이 예상이 되면서 서초구, 서초동 쪽의 호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호재가 있을 텐데 또 어떤 걸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호재라고 하면 그 강남 일대가 대부분 다 개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호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서초동은 특별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두 가지를 끼고 있고요. 하지만 상습적인 그 정체 구간이 양재 IC와 한남 IC 사이가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었어요. 이 부분을 바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화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대 주변이 개발되도록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부 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용이 편리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막히던 부분이 많았다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원활하게 뚫릴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서초구 서초동 주변에 이렇게 좀 위치가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거든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는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4천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유형별로 좀 다르지만 그 지금 그 투자 금액은 대략 한 1억에 8천에서 1억 정도 준비를 하시면 전세를 안고 이 매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지역에서 저희가 아파트로 함께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 살펴주고 계세요. 월세 투자 시에는 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세 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할 때는 약 한 2억 원 정도 그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이 매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투룸 아파트 여러분들이 월세를 한 13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4153-2668번 연락 주셔서 서초구 서초동 핵심 지역에 위치한 교대역 역세권의 아파트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교대역 근처라서도 또 역세권이라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이 지역에 투자할 때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입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교대역은 바로 강남역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반경 10분 내에 서울교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있는 서초 법원타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장 큰 병원인 그 성모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도 있다 보니까 이 모든 환경을 10분 이내, 생활 반경 10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이 거주 환경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직장이랑 그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직장과의 교통이 너무 편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산대로 옆에 보면 KT 뷰티 해갖고 성형과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 주변으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하철 2호선 기준으로요. IT 산업과 벤처 산업
그 기업군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재역과 수서역 일대에는 인공지능 R&D 연구개발 단지가 조성 중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연구개발 단지가 계속 조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서초동은 사방이 업무 단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그 바둑판 모양처럼 아주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굉장히 큰 선호를 받고 있고 또 학군까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지적인 혜택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강남 성권을 끼고 있으니까 강남권의 기본적인 수요는 물론이고요. 서초구 서초동은 서초 법조타운이 또 핵심이 되는 만큼 수많은 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수요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이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실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이것만은 유의하라 주의점 좀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는 지금 다 주변 사방이 다 개발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점 그 신규 물건이 그 부동산 매물이 공급이 될 때마다 가격이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건 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이 매물이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너에 이 건물이 위치했을 때 이 코너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막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직접 교대역에서 이 부동산 위치까지 한번 도보로 직접 임장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주변이 모두 개발 중인 만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 찾아오셨지만 언제 소진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호재 이사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네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공동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6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에 준비해 주셨어요. 공동주택 안에서 적절한 크기의 투룸을 좀 찾아주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예, 신길역 도보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 걸어서는 한 2분 걸리고요. 뛰어서는 1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위치가 좋아요. 제가 실제로 임장 활동을 나가보면 그 신길역 주변 일대는 굉장히 평지고요. 그다음에 도로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도 바로 지하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일대는 특히 여의도를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그 영등포 입지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영등포구는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소형주택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시면 그 용산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1, 2인 가구가 그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 소형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자치구가 뭐 11%, 뭐 10% 정도 하게 되면 그 영등포 같은 경우 연립 같은 기준에는 한 3%, 절반 이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내 소형주택의 공급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의 공급은 부족한데 반대로 소형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세대별 인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영등포구 내 세대별 유입 인구는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이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많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가구 수가 많다고, 집이 많다고 그 집이 만족해서 그 사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부족한 점은 그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여의도는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그 다음에 9호선, 그 다음에 5호선 이런 지하철 노선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영등포역이나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도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동 1가에서 7가가 있어요. 그 1가에서 7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그 공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까 그 통계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요 업무 지구와의 연결성, 특히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냥 쉽게 지하철 타고 그 회사를 출근할 때는 그 출근 시간이 지하철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웬만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 지벨리나 또는 마곡 산업밸리, 그다음에 공도업무단지 지구와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그다음에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면 뭐 종로나 강화문 등이 있겠죠. 이 노선이 15분에서 20분이면 거의 다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그 수요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효과로 통해서 강남가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입지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1호선과 또 오피스라인,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5호선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2호선, 9호선 정말 지하철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어디든 한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2인 가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 영등포구인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목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더욱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 쪽 어떤 호재 있을까요? 예, 영등포 호재는 크게 뭐 주택, 그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변한다는 게 호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최초 그 뉴타운이 개발했을 당시에는 미달이 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좀 낮아서 굉장히 근심 고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 분양가를 살펴보면 약 분양가의 2배 정도가 상승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영등포의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평 같은 경우에는 뭐 5억에서 이제 10억대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영등포 구청역, 시장역 이 주변에 있는 그 주거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신풍역 7단지가 있는데요. 신풍역 7호선의 그 레미안 STM 아파트가 또 한 번 그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계속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소형주택 또한 가격 상승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 특히 도시고속도로 그 개편안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영등포 옆을 지나가게 되면 그 서부 간선도로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제물포길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에 맞지 않게 너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고 이 지역이 좀 정체되면서 좀 낙후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 부분을 바로 도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로는 공원화 시킴으로써 이 지역 일대를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통할 수 있게 아주 좋게 부동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유후부지 그 쓰지 않는 그 땅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2022년까지 그 개통을 지금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안산선 지하철 안산선 착공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신안산선은 기존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수요가 있었을 때 기존 지하철을 활용하시게 되면 1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돼갖고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대략 한 30분 정도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그 교통 노선이 발전하고 개통이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은 기존 노선에 비해서 그 개통 효과, 그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이 굉장히 큰 부동산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 효과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GTX B 노선이 있습니다. 이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이제 남양주 마석까지 이제 연결하는 지역인데요. 이 송도에서 영등포,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남양주 마석까지 서울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광역철도망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그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설 예정입니다. 또한 신림동에서 출발하는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이 이렇게 서울 순환선, 그러니까 서울을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로, 동쪽에서 서쪽 또는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그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역의 이게 교통이 조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됐는데 이런 효과를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마포구 옆에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동 1가에서 7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마포와 영등포 사이에는 마포대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에서 이제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한 큰 노선이에요. 근데 과거 산업화의 상징인 그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8차선이나 뭐 10차선 이상의 큰 도로에서 이제 영등포로 진입하게 되면 항상 이 구간에서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정체되고 이 주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없애고자 국가도로를 없애면서 이 부분을 도로를 넓히게 되고요. 또 공원화 조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다시 한번 또 이게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영등포가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큰 기대감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에 대한 고민을 떨쳐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뉴타운 호재 초기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신안산성 개통 소식에 GTX 비노선 호재까지 교통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 지역의 그 주택의 가치도 동반 상승을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만나보는 역세권의 공동주택 안의 투룸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은 이건 지어지고 있는 앞으로 분양 그 건물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인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는 20층입니다. 그다음에 총 세대 수가 200세대가 넘고요. 그다음에 방 2개 거실, 그러니까 좀 넓은 방 투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시세는 3억 7,600에서 4억 3,300만 원, 이게 좀 타입별로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세로 그 예상을 할 때는 2억 9천에서 3억 4천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8천에서 약 한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증금 2천에서 3천, 그다음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출을 안고 월세 투자를 진행할 때는 대략 2억 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길역 역세권 주변에서 한 20층 정도 이루어진 공동주택 안에 투룸을 좀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의도와도 가깝다는 점이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강남구, 마포구, 그다음에 영등포구입니다. 근데 영등포구의 그 1, 2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도 또 이제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목동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목동, 영등포, 여의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영등포가 먼저 개발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시게 되면 영등포와 여의도, 목동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장 개발 효과를 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영등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근의 여의도와 가치와 함께 1, 2인 가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서 공동주택 안에 위치한 투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경기 불황에도 투자할 만한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사님과 함께 무료 1:1 상담 그리고 무료 세미나까지 함께 참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 지역이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석을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 다녀온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도움 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구체적인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